저희는 알기 쉬운 생활 법령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자, 두 분 혹시 주위에 수능 보는 분 있으신가요, 박 변호사님? 저는 직접적으로 없는데 주변 지인분들, 예. 자제분들이 수험 시험을 응시를 한다고 하네요. 아, 그럼 가족분들도 함께 긴장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분들도. 아, 맞아요. 자, 그러면 강 변호사님은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저도 뭐 아이가 아직 좀 어려서 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고요. 건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월요일에 출연하시는 우리 이성환 변호사님의 첫째 아드님께서 이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어서 괜히 저희도 함께 긴장을 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수능하면 일단 저도 예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우리 수험생들 긴장도가 최고조에 이르렀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능하면 지금까지 해온 공부를 좀 하루아침에 평가받는 그런 기분이 들죠. 그렇기에 작은 실수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마 우리 수험생들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교육부가 얼마 전에 이 수험생들이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2020 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지난해 수능 그 부정행위자가 29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렇게 많죠. 많았어요? 예. 그래서 위반 내용을 보면 그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응시 방법을 잘못했다거나 휴대전화, 전자기기를 소지했다는 이런 사소한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어떤 수능 시험 하시는 분 수능생이 응시자가 수능을 보다가 휴대전화가 울린 거예요. 예. 그래서 확인해서 보니까 도시락 가방에 휴대전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네. 어머님이 그 도시락을 싸주다가 네. 잘못해서 휴대전화를 실수로 넣었던. 어머님의 휴대전화를요? 예,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예. 어쨌든 부정행위자로 취급이 돼서 응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그렇지만 이런 그 사소한 거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정행위로 적발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생의 수능 시험장에 가지고 가도 부정행위로 적발될 수 있는 소지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예. 카메라, 전자담배, 네. 통신 기능 있는 이어폰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모든 기기를 소지하게 되면 네. 부정행위로 취급돼서 네. 처벌받을 수 있고 아예 그냥 응시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을 가시기 전에 네. 이런 사소한 것도 하나씩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데 반입 금지 물품이 굉장히 많네요. 네. 반입 가능 물품만 좀 체크를 하시고 최대한 가능한 것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그 전자기기들뿐 아니라 노트 같은 걸 이렇게 펼쳐놓는 행위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쉬는 시간에 보던 오답 노트를 아무런 네. 생각 없이 이렇게 책상 속에 넣고 시험을 보다가 이제 뭐 그런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보다가 그냥 서랍에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뭐 실제 그 책상 속에 의대 합격수기 같은 거를 이제 넣어놓았다가 그러니까 예.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합격 수기인데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건지 아니면 법적 처벌도 받게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그 고등교육법과 대학 수학력 시험 능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따르면요. 네. 그 부정행위 시 해당 시험 성적이 모두 무효고 처리되고 네. 내년 수능에 응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에 수능도 못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네. 보여주는 행위, 그리고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그 강요하거나 그 위협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뿐만 아니라 그 네. 차년도 시험까지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수능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20시간 이내에 인성 교육도 네. 있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굉장히 큰 불이익이 오니까 네네, 절대로 그렇습니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뭐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능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경우가 얼핏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예. 세계 지리 문제 8번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때 평가원에서는 문제는 정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네. 했지만 수험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 지리 8번 문제 정답 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어떤 법원의 공방전에서 받아들여졌고 민사소송에서도 그 피해를 받은 수험생들한테 1인당 1,000만 원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그 승소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그 국회에서 나중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받은 그 수험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수험생들한테 피해를 보전하는 어떤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로 처리돼서 수년간 준비해온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여러분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저희 방송 또 진행하겠습니다.